예, 저는 2011년도 부산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분에서 단편 소설 사라지는 것들로 등단했습니다. 당시 부산을 대표하던 서점인 동보서적하고 문호당 도서가 폐업하고 태아쇼핑 등 토종기업이 사라지는 등 부산의 씁쓸한 변화를 소재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예. 신춘문예에 등단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 진짜 너무 많은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문학에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듯이 저도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다는 신춘문예를 꿈꾸곤 했습니다. 네. 예, 등단 전까지는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요. 바로 전에 크리스마스에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아이고야. 이대로 꿈을 누르고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예, 사정은 있었지만 하던 일도 그만두고 생전 처음으로 소설 창작 모임에도 가입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때 오직 소설만을 위해서 이제 좀 살았던 때입니다. 그래 어쩌면 가장 행복했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 하시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 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한번 내 꿈에 도전해 보자 그리고 학원 강사 그만두고 네네네. 야 그래서 이제 오롯이 이제 소설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쓰십니까? 예, 제가 부산 태생이다 보니까 이미 제가 사는 곳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갈치, 중앙시장, 중앙동 40계단, 동천, 수영천, 서근다리, 광안대교, 영도다리, 대연동 포부대, 부산 미술관, 동네읍성 등등등 부산의 여러 곳의 소설이 이제 배경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지역이나 장르에 또 얽매이면 그때는 그런 것만 쓰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추리소설, 스릴러, SF, B급 멜로, 액션 동화 여러 가지를 썼었고 장르 불문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 외관을 다루는 조선시대부터 80년대 롯데 우승의 영웅 최동원 씨의 이야기 또는 최근 코로나 시기에 대형마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불문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창작했고요. 예. 물론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도 재미없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아니 저는 사실 백일남 소설가님 소설책은 못 읽어봤는데 여기저기 글을 또 많이 기고를 하셔가지고 참 재밌게 잘 쓰신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연예인이시네요. 네. 액션, 멜로 다 되니까. 와. 근데 진짜 사실 이제 이런 질문 드리기 저도 좀 어렵긴 한데 부산에서 계속 사신 것 같은데 부산에서 소설가로 사는 거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예, 네, 행복합니다. 일단 행복합니다 하고 나서 잠깐의 텀이 있네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는데 좋은 속담이지. 지금처럼 모든 것이 서울 하는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네. 예. 물론 태어나고 살아온 부산이 제일 좋은 건 맞는데요. 소설가 예술가가 예술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곳이 바로 부산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저만 해도 불과 3년 전에 저 금정구에 있는 커다란 대형마트에서 족발 코너에서 족발하고 순대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가 하시면서 예, 저 족발 11년에 등단했습니다. 예, 족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순대 되게 잘 씁니다. 순대 잘 써는 소설가님. 예, 부산에 많은 예술가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아까 저처럼 그러니까 삶과 투쟁하듯이 하면서도 꿋꿋이 양질의 작품을 창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산 사람들은 이쪽을 잘 안 쳐다봐요. 자기 지역의 창작물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아무리 자본하고 플랫폼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위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김에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예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부산 작가다 하면은 막 조명을 해주는데 실제로 독자들이 사보느냐 그게 또 아니란 말이죠. 부산 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백일남 작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갈치 아줌마를 기점으로 해서 자주 나오실 겁니다. 예. 그 원래 꿈이 소설가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꿈이 소설가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 국민서관 세계 명작 동화 60권 이걸 안 사주셨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과를 선택해서 자격증 따고 취직에 힘쓸 수도 있었을 거고 청년 시절부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고 경제인으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그 60권 사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돈 당시 엄청 비싼 거잖아 이거. 그래도 5만 써줍니다.
그런데 그 저는 로빈슨 크루소, 뭐 소공녀 세라, 몽테크리스토 백작, 네. 얀웰리, 임꺽정, 장길산 이런 소설의 주인공들이 너무 멋지고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멋진 이야기를 전하는 소설가가 참 되고 싶기도 했었고요. 시대가 바뀌고 지금은 저도 시나리오 작가는 영화 감독이 더 꿈입니다. 네. 아, 진짜 요즘은 그러니까, 소설가분들 그러니까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예. 그죠? 예, 소설이 또 최고의 장르긴 한데 네네. 그런 꿈은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예.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도 많으니까 네네. 우리 백일남 작가님 소설이 또 영화가 되는 그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근데 작가님 또 다방면으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부산 소설가협회 부회장직 맡고 계시고 부산 작가회의 또 이사직을 맡고 계시던데 요 각각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네. 먼저 부산 작가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 문학의 뿌리를 지키고 나아가 지역 문학의 발전과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창립된 진보 문학 단체입니다. 1985년 5월 7일 요산 김정한 선생의 발의로 결성했던 57 문학협의회에서 시작됐던 단체로서 소설, 시, 평론, 동화, 번역 등 모든 문학 장르를 아우르는 단체로 약 25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고요. 둘째로 부산소설가협회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설가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1981년에 설립된 단체고 소설 창작 지원 사업, 회원 작품진 발간, 여름 소설학교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면서 지금 한 70명 정도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소설가분들이 다 이제 부산에 상주하는 소설가분들 한 70분 정도가 예, 딱 가입 조건이 상주입니다. 네. 등본 떼와봐 이렇게 그렇진 않은데 예. 그건 아니고요.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을 또 맡고 계세요. 몸이 몇 개세요? 위원으로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지금 현재는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 등급 분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는 총 9명이고요. 전문위원회 영화 등급 분류 사전 검토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국내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연령별 등급 분류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이제 이건 못해 하는 경우는 제한 상영가 등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요즘 관중몰이를 많이 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를 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 영화 엄청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또 보러 가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계속 보는 것도. 아니 거기다가 또 지역 스토리텔링 관련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부산의 구석구석을 워낙 좋아해서 잘 돌아다니고 그걸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명장동하고 부산 서동시장도 한번 갔다 왔었고요. 예. 3년 전에 그 결과로 로컬 에세이집 소설가 길람씨의 부산 이야기 하하 부산이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네. 재밌고 유익하다고 그런 뜨거운 평가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예. 기승전 책이 많이 안 팔렸어요. 아, 오늘 자꾸 이렇게 깊은 얘기하는데 슬프네. 예. 예, 어쨌든 이 부산 여행기의 주인공은 바로 소설가 길람씨입니다. 예. 내년에 아마 하하 부산 2가 발간될 것 네. 같은데요. 예, 이번에는 많은 관심과 함께 한 권 구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는- 부산 이야기. 네, 지역 스토리텔링을 이제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너도나도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특히나 뭐 생각나는 지역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예. 만약에 바로 이 근처죠. 이 동천에 예. 그 중앙시장에 무지개 다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그 무지개 다리를 하면 택시 기사분들 아, 무지개 다리 몰라요. 안 아, 모르죠. 네네. 택시 기사분한테하고 썩은 다리 네. 가주세요 하면 가죠. 네. 예. 거기에 관한 소설도 제가 몇 개 썼었고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서 이런 게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 아니, 근데 아닐까. 그게 예. 왜 썩은 다리?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예. 그 한국 전쟁 좀 끝나고 나서 동천에 이제 나무로 다리를 만드는데 나무로 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점점 이제 썩죠. 예, 썩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천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맑은 강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배정고등학교 밑에는 그 대선주조라는 공장이 예전에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정 냄새와 이 강의 썩은 냄새와 이게 예. 합쳐져 그때 그 바다 내음까지 합쳐져갖고 네. 엄청난 냄새가 났었죠. 네. 예. 그런 것도 저 보면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예. 네. 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을 열고 항상 취해가지고 있었다는 전설도 있고. 야, 우리 아유, 재밌는데요? 작가님하고 부산역 구석구석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지금 순대 족발 써셨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일하시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도 위원회 맡고 계시고 지역 스토리텔링 관련 일도 하시고 그 외에 또 어떤 일들 하셨습니까? 아, 예.
현재는 남구 대연동 작업실에서 소설가, 시인, 동화작가, 평론가 4명이 모인 즐거운 작가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고요. 예, 도서관 강의 외에도 뭐 여러 창작 활동과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소모임으로 즐거운 소설이라는 소설 창작반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부산 작가회에서 소설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소설 창작마당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런 부분에서는 소설 창작의 꿈을 가지신 분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소설 이렇게 쓰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각광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은 또 소설 트렌드 자체가 정말 옛날에는 야 이 허무맹랑한 건 이걸 왜 쓰는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 OTT에서 막 발굴돼 가지고 시나리오가 되고 이런 거 보면 네. 뭐라고 하세요? 소설 이렇게 처음 쓰시려는 분들에게? 일단 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소설 쓰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네. 많긴 예, 하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 주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처음에 에세이 수필식으로 다가왔다가 제 소설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모두 워낙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 자체가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 살아왔던 거 쓰면 소설 100권 써도 모자라다 이런 분들 많죠. 네. 그 100권에서 저는 이제 그건 대설이고 소설은 그중에 한 것만 뽑아서 하는 게 소설입니다 하고 그걸 뽑아서 쓰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초에 나온 작가님 소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모포 외관 수사록이라는 책인데 어떤 소설입니까? 예, 부산에 숨겨졌던 역사 그 외관을 최초로 다룬 장편 소설입니다. 예. 그중 선조 말년인 1607년 부산 동구청 자리 부근에 세워졌던 두모포 외관에 관한 역사 소설입니다. 뭐 스릴러 소설이에요? 예, 제목처럼 추리기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액션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임진왜란 후에 왜 부산에 외관이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예, 당시의 사람들이 그 역사적 변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속에서 살았던 이제 서민들과 그 권력의 다툼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갖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외라면 아주 치가 갈리는데 예, 예. 네. 외관을 왜 만들었을까? 예,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외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겁니까? 네네. 처음에는 설화 스토리텔링에서 시작했었는데 옥석의 설화라는 이야기를 재구성하다가 외관이라는 역사하고 탁 마주쳤는데 저도 그때 40 정도 됐을 때인데 네. 부산에서 40년 이상 살았던 제가 외관이라는 걸 처음 들었던 네. 거죠. 그래 당시에 팔뚝에 이제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저도 좀 깜짝 놀랐었는데 평생 부산에 살았으면서 왜 이런 엄청난 역사를 몰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용두산 공원 부근의 초량회관 같은 경우에는 10만 평 규모도 놀라운데 공사 연 인원이 100만 명이었거든요. 이 뭐 초거대 사업이었는데 이런 거대 역사가 중앙의 역사에만 좀 매몰돼 가지고 지역의 역사는 우리 지역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잊힌 역사가 됐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소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역사 소설도 같이 겸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처음 소설 시작을 쓰고부터 약 12년의 시간 동안 한 권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자료 조사는 도서관, 헌책방, 인터넷, 조선왕조, 실록, 현장 취재 등등 막 자료 찾아 산만리였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금방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메모하고 저장하는 걸 많이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자료 조사와 함께 제일 중요한 건 역사의 사건하고 사건을 이렇게 개연성 있게 잇는 네. 작업 그게 가장 필요했고요. 그 속에서 우리 주인공들이 자연스럽게 활약하는 상상력을 좀 더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사는 문제도 네. 해결을 해야 됐고 그 외에 잡문이나 단편 소설도 써가면서 틈틈이 12년 동안 메꾼 결과물이 두모포 외관 수사록인 셈입니다. 예. 고백하자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는 못했고 처음 생각했던 내용의 절반 정도가 책으로 묶여 나왔고요. 예. 남은 이야기는 아마 2부에서 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2년을 준비하신 두모포 외관 수사록. 저도 기대가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또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장소에는 언제나 역사가 함께 남아 숨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그 하하부산의 소설가 길담 씨가 어느 글에 쓰신 말입니다. 네네. 본인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의 역사가 어떻게 그 시대에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담고 싶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잊어버렸다고는 하지만 두모포 외관 자리를 아직도 옛꽃자 써서 고관이라고. 네. 거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 아까 부산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은 이제
멀리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더 굉장한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두모포 외관 수사록은 이건 약간 영화 제목 같기도 해요. 네네네. 두모포 외관이라는 것 자체가 네. 좀 흥미롭네요. 네. 그죠? 그 첫 장편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 완성하기까지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이 때려치우자 막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원동력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딱 본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두모포 외관 수사록의 주인공 이름들이 먼저 네. 떠올랐었습니다. 예. 전성칠, 소삼이, 길수, 미선이, 이춘영, 임소, 강을, 박대진 뭐 이렇게 제 소설 주인공들이 그 12년간 나를 깨웠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이 그들이 나를 불렀고 나는 그들의 세계를 좀 그려내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너가 한번 두고 봐라. 부산 촌놈이 끝까지 부산 이후로 사고 한번 칠 거다. 이런 깡으로 쓰긴 했는데 뭐 뭐니 해도 부산을 잊힌 역사 외관의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 책임감이 지금의 저를 이끌고 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2부까지 이게 기대가 저는 정말 큽니다. 예. 전성칠은 이제 차승원 씨, 소삼이는 하정우 씨. 약간 책도 안 읽었으면서 이런 그러니까 캐릭터가 약간 이름하고 좀 예. 전성칠은 조진웅 씨를 추천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 롤 모델은 사실은 이제 톰스의 모험을 썼던 그 마크 트웨인이었습니다. 네. 예. 직업이 100가지가 넘었던 네. 분이라고 네. 합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작품 속에 녹여냈었고요. 예. 그래서 그 말고도 한국에 또 웃음으로 눈물 참기의 대가 김유정 소설가가 있고 네. 또 제가 고영 화백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위트는 되게 존경 수준입니다. 백일남이라는 작가의 삶은 어쨌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꿈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작가 그리고 욕심 조금 되면 제 이야기로서 많은 얘기에 다가갈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예,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년에는 마트 족발 코너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묶은 가제 헬로마트 해피마트라는 소설을 네. 좀 더 큰 플랫폼에서 책으로 내는 게 목표고요. 아까 말한 로컬 에세이집 하하부산2의 발간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두모포 외관 수사록 2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주변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마지막 네. 구절을 새기고는 합니다. 그 말을 전하면서 저도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 예, 그 말이 바로 뭐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예, 그 말입니다. 예.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지금 사실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백일남 소설가였습니다. 예, 뭐 이러고 저러고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마지막 남겨주신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이 말씀 저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감기